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사연 듣기 전에 구독 먼저 하시면 복이 한가득 찾아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법과 아들, 며느리 앞에서도 존중받는 비결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 전에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번에도 유용한 노후 지혜들과 감동적인 사연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10년 넘게 자신의 집에서 식사 대접 한 번 하지 않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가족 간의 불균형한 관계와 무심함이 어떻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표출되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는 요리 솜씨가 뛰어난 것으로 가족들에게 유명했습니다. 특히 장남인 민호가 유독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어렸을 때부터 내 음식을 참 좋아했어요. 특히 된장찌개와 불고기는 한 그릇도 모자랄 정도로 맛있게 먹었죠. 결혼한 후에도 가끔씩 찾아와서는 엄마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날로 장을 봐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민호는 10년 전 회사 동료였던 지연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순자 할머니 집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신혼부부니까 바쁘고 또 살림도 미처 정리가 안 되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항상 다음에는 너희 집에서 먹자라고 말하면 민호와 지연이는 네, 다음에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 다음이 1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와 지연의 방문은 점점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 집에 올 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변함없이 풍성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는 더 특별한 음식들로 식탁을 채웠습니다. 설날에는 떡국과 잡채, 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추석에는 송편과 갖가지 나물, 그리고 생일에는 미역국과 특별히 좋아하는 반찬들을 모두 만들었어요. 장보고 손질하고 요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곤 했죠. 하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런 수고로움이 다 잊혀졌어요. 민호와 지연의 결혼 5주년이 되던 해, 순자 할머니는 기대에 부풀어 아들 내외를 초대했습니다. 그날 정말 특별한 상을 차렸어요.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해물파전, 그리고 지연이가 좋아한다던 낙지볶음까지 함께 축하하며 이제 너희 집에서도 한번 식사하자라고 말했더니 민호가 웃으면서 우리 집은 좁아서요. 다음에 이사 가면 꼭 초대할게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민호와 지연의 집에서 식사 초대는 없었습니다. 결혼 8년 차에 민호와 지연은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순자 할머니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새 집들이 선물로 냉장고도 사주고 큰맘 먹고 식기 세트도 선물했어요.
이제 집도 넓어졌으니 초대해 주겠지 싶었는데 그래도 초대는 없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신의 집에서 식사할 때마다 다음에는 꼭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말하지만 그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래, 우리 며느리도. 집에 초대한 적이 없어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바쁜 건 이해하지만 10년이 넘었어. 게다가 내가 아플 때조차 찾아와서 반찬 하나 해주는 법이 없었어. 명절에도 항상 우리 집에서만 모이고 한 번도 엄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식사해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순자 할머니의 서운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자신이 늘 아들 내외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데 그들은 그런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내 생일에도 그냥 케이크만 사 들고 와서는 잠깐 있다 갔어요. 내가 뭘 바라겠어요? 그저 한 번이라도 그 애들이 차린 밥상에서 함께 식사하고 싶었을 뿐인데 순자 할머니의 인내심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민호와 지연의 결혼 10주년 파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전화해서 엄마, 우리 결혼 10주년인데 레스토랑에서 작은 파티를 해요. 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기분이 좋았죠. 드디어 특별한 날에 초대를 받았으니까요. 그날 순자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순자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민호 처가 식구들과 친구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티가 끝나고 계산할 때 민호가 각자 먹은 것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내가 선물 사가는 것도 모자라 내 식사비까지 내야 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것도 서운한데 이건 정말 말로 표현 못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할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싶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고. 그 사건 이후 민호가 평소처럼 전화로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된장찌개 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안 돼. 나 일이 있어서. 엄마 무슨 일이세요? 도와드릴까요? 아니, 그냥 내 개인적인 일이야. 다음에 보자. 그 후로도 민호가 몇 번 더 연락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민호가 직접 순자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아프세요? 아니, 난 괜찮아. 근데 지금은 밥 없어. 너희끼리 나가서 먹고 와. 엄마, 우리가 왔는데 밥이 없다니요? 항상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게 항상 내가 준비했지. 10년 동안.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곧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민호는 아내 지연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10년 동안 한 번도 엄마를 우리 집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 항상 엄마 집에서만 식사하고 맞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나도 요리하는 걸 부담스러워했고.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우리는 그저 편하게 먹기만 했는데 며칠 후 민호는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초대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주세요. 지연이가 음식 준비할 거예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 주말 순자 할머니는 아들 내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으로 차린 상이라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이렇게 초대해줘서 고마워. 10년 만에 처음이구나. 엄마,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항상 엄마 집에서만 밥을 먹고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네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의 식사는 풍성하진 않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평소 내가 해주던 음식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아들 내외가 차려준 밥상이라 너무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기뻤죠. 그날 이후 민호와 지연의 태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먼저 순자 할머니를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초대했는데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초대해요. 지연이가 요리하는 솜씨도 점점 늘었고 이제는 제법 맛있는 음식들을 해요. 가끔은 어머니, 이 요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민호와 지연은 단순히 밥을 차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순자 할머니의 생일이나 어버이날에는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생일에는 집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손수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친구들도 초대해서 함께 축하해 주었죠. 그 자리에서 민호가 엄마,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받기만 했던 것 같아.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순자 할머니와 아들 내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식사 초대를 넘어 서로의 삶을 더 이해하고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저에게 고백했어요. 어머니, 사실 요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니의 요리가 너무 맛있으니까 제가 해도 비교될까 봐 겁이 났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10년 동안 한 번도 초대를 안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연이의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리를 잘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 없는 요리를 내놓는 게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러한 깨달음은 순자 할머니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 내외 집에 갈 때도 너무 부담 갖지 마. 아무거나 간단하게 해도 되라고 말해요. 때로는 제가 재료를 사가서 함께 요리를 하기도 하고요. 지연이에게 요리도 가르쳐주고 함께 부엌에서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즐거워요. 순자 할머니의 작은 복수는 결국 가족 관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식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 웃으면서 그때 일을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도 내가 해준 밥 먹지 마. 하고 복수했잖아 라고 하면 민호와 지연이가 웃으면서 그때 정말 깨달음을 얻었어요 라고 해요. 이제 순자 할머니와 아들, 내외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명절에는 번갈아 가며 음식을 준비하고 때로는 함께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지연이가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해요.
제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 볼게요. 라고 먼저 연락해요. 가끔은 제가 피곤할 때 반찬도 싸와서 냉장고에 넣어주곤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어머니들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내 이야기 듣고 나도 용기를 냈어. 우리 아들한테 엄마도 너희 집에서 한번 밥 먹고 싶다고 말했더니 며느리가 미안하다고 바로 다음 주에 초대하더라고. 말을 안 하니까 그 애들은 몰랐던 거야.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노인 모임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때로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야 서로 이해하고 변화할 수 있으니까요. 민호와 지연도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해주시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항상 좋은 음식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초대를 안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도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싶으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요리 솜씨에 비해 제 요리가 부족할까 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자꾸 미루게 됐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건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이 경험은 민호와 지연이 자신들의 부모 관계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지연이 부모님도 정기적으로 초대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양가 부모님을 함께 초대해서 치자를 합니다. 그게 더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순자 할머니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추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손주들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민호네 집에 가면 아이들과 함께 떡볶이도 만들고 김밥도 싸고 그렇게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민호와 지연도 이제는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난번에는 지연이가 요리 클래스를 예약해서 함께 파스타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죠. 그날 배운 파스타를 집에서 다시 만들어 먹었는데 손주들이 할머니가 만든 파스타가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이 경험을 통해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죠.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러한 깨달음은 순자 할머니의 다른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는 작은 아들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큰 아들 내외처럼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아도 그냥 참았을 텐데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요. 엄마도 너희 집에서 밥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작은 아들 내외도 이제 정기적으로 초대해 주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 경험을 통해 노년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참고 견디는 것보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화내거나 서운함을 표현하는 방식은 중요하죠. 저는 아들 내외에게 직접적으로 서운하다고 말하는 대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게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의 지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인정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에게 제 경험을 자주 이야기해줘요. 참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요. 그랬더니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해요. 순자 할머니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연이가 요리를 부담스러워했다는 말을 듣고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제 어머니도 요리를 정말 잘하셨는데 젊은 시절에 저도 어머니 앞에서 지연이가 요리를 부담스러워했다는 말을 듣고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제 어머니도 요리를 정말 잘하셨는데 젊은 시절에 저도 어머니 앞에서 요리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때 어머니는 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제 저도 지연이에게 같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깨달음은 순자 할머니가 며느리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왜 한 번도 초대를 안 하지? 라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지연이도 나름대로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순자 할머니의 작은 복수는 결국 가족 관계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더 자주 모이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 모여도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됐죠. 민호가 엄마 그동안 서운하셨죠? 라고 물었을 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와 민호 가족은 이제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격주로 서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가끔은 여행도 함께 떠납니다. 지난달에는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요. 손주들과 함께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해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이야기하며 웃는 시간이 늘어난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순자 덕분에 나도 용기를 냈어. 우리 며느리가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초대해.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맛있게 요리한다니까. 나는 반대로 내가 며느리였을 때를 생각해 봤어. 시어머니가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항상 부담스러웠거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먼저 며느리에게 내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고 있어. 순자 할머니의 경험은 노인정에서 자주 이야기되며 많은 어르신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때로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야 서로 이해하고 변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며느리 지연의 시선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너무 완벽하게 요리하시는 모습에 부담을 느꼈어요. 제가 해놓은 음식을 시어머니가 드시면 비교하실까봐 걱정됐죠. 그래서 자꾸 미루게 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작은 복수를 경험한 후
지연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초대하지 않으셨을 때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아, 우리가 10년 동안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구나.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나서서 시어머니를 모시자고요. 지연은 요리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고,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시어머니를 초대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됐어요. 내 음식이 시어머니 입맛에 맞을까 하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내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께 요리도 배우고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아들 민호에게도 이 사건은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항상 어머니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호는 이 경험을 통해 어머니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받기만 했죠. 이제는 저희도 음식을 통해 어머니께 사랑을 표현하려 노력해요. 비록 어머니처럼 잘하지는 못하지만 정성을 담아 준비하고 있어요. 민호는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않았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뵙고 있어요. 어머니의 건강도 챙기고 필요한 것이 있으신지 물어봐요.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를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사실 많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부모의 역할이 줄어들잖아요. 특히 은퇴하고 나면 더 그래요. 사회적으로도 역할이 줄어들고 가족 안에서도 역할이 줄어들면 외롭고 소외된 느낌이 들어요.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서운해도 표현하지 않고 혼자 사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이제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순자 할머니의 경험은 많은 노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인정에서 제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거죠. 자녀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참고 계셨던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세대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우리 세대와 아이들 세대는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데 오히려 대화는 줄어들죠. 특히 서로 바쁘다 보니 형식적인 만남만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경우처럼 솔직한 표현이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너희도 내가 해준 밥 먹지 마 라고 했을 때 아들 내외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게 대화의 시작이 됐어요. 처음으로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이러한 소통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들, 며느리와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됐죠. 그전에는 형식적인 대화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에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음식은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문화에서 음식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항상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 것도 그것이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순자 할머니는
이제 음식을 통한 사랑의 표현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 내외 집에 가서 그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인지 알게 됐어요. 비록 제가 하는 것만큼 맛있지 않더라도 그 정성이 느껴져요. 이러한 깨달음은 순자 할머니가 음식을 통해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제가 아들 내외의 집에 가서 함께 요리를 하기도 하고 그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요리를 배우기도 해요. 그렇게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순자 할머니의 경험은 현대 사회에서 변화하는 가족 문화를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항상 부모님 집에 모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공간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생활하고 싶어 하죠.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는 걸 부담스러워 할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자신들의 공간에서 주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해요. 순자 할머니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요. 가끔은 제가 아들 내외 집에 가고 가끔은 그들이 우리 집에 와요.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이지 어디서 만나느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 경험을 통해 행복한 노후의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비결은 관계예요.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는 솔직한 표현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활기차게 지내요. 손주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그런 시간들이 제게는 큰 행복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다른 노인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참지 말고 표현하세요. 하지만 화내지 말고 지혜롭게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개선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웠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시어머니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은 순자 할머니가 과거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제 시어머니도 저에게 초대받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못했죠. 이제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러한 이해는 순자 할머니가 자신의 며느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지연이도 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걸 이해하니까 더 너그러워질 수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작은 복수는 결국 가족 간의 화해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에 너희도 내가 해준 밥 먹지 마 라고 했지만 그게 오히려
대화의 계기가 됐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 미안해요라고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러한 화해는 가족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아들은 제가 왜 서운했는지 이해하고 저는 아들 내외가 왜 초대하지 못했는지 이해하게 됐죠. 그렇게 서로 이해하니까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순자 할머니의 가족은 이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만나요. 가끔은 제가 아들 내외 집에 가고 가끔은 그들이 우리 집에 와요.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죠.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노인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우리 노인 세대는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속상해도 서운해도 표현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져요. 순자 할머니는 노인 세대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참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존중받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도 이해받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노인정에서 제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나도 용기를 내봐야겠다고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더 가까워진 분들도 많이 계세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사랑의 표현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 세대는 음식을 통해 또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어요. 말로 사랑해라고 하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거나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죠. 하지만 이러한 표현 방식이 항상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음식을 통해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이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들의 사랑도 받고 싶었다는 것을 이제 순자 할머니의 가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요. 아들 내외는 저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가끔은 엄마 사랑해요라고 직접 말하기도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행복해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국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에 복수를 생각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됐어요. 이제는 아들 내외와 더 가깝게 지내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가족은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만나요. 함께 요리를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그런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가족 관계의 중요성과 솔직한 표현의 필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솔직한 표현이 필요해요. 저처럼 참기만 하다가 폭발하는 것보다 평소에 조금씩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가족 간의 솔직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복수가 오히려 축복이 됐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아들 내외와 가깝게 지내지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표현하는 방식이죠. 화내지 않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서운함과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 깊어질 수도,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있으며, 그것은 솔직한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비슷한 일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혜롭고 교훈 있는 사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